이집트의 신비로운 섬. 내가 알고 있는 신비하고 멋진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 이야기는 약 4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젊고 용감한 선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용감한 선원은 많은 보물이 있는 새로운 섬을 찾아 떠났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120명의 파라오 선원들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분노의 여신처럼 커다란 폭풍이 용감한 선원이 탄 배를 덮쳐버렸어요. 결국 용감한 선원 말고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죠. 용감한 선원이 눈을 뜬 건 어떤 신비로운 섬이었어요. 그는 두려움에 사흘 동안 나무 밑에 숨어 있었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섬을 파악하기로 했어요. 섬에는 아름다운 꽃과 새,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우레와 같이 큰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가 쪼개지고 땅이 크게 흔들렸죠. 커다란 뱀이 내게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선원은 너무도 무서워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선원에게 커다란 뱀이 입을 열고 말했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어떻게 이곳에 왔느냐? 당장 대답하지 않으면 죄로 만들어주겠다. 선원은 이 신비로운 섬에서 뱀에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상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용감한 이집트 왕자. 옛날 이집트에 운명의 7 여신인 하토르 여신으로부터 3가지 저주를 받은 아름다운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뱀, 악어, 그리고 사냥개에 의해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죠. 왕자의 운명을 들은 파라오와 왕비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돌성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왕자는 성장했고 훌륭한 젊은이가 되었죠. 왕자는 운명을 극복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파라오와 왕비는 더 이상 왕자를 성에서만 살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한편 메소포타미아에는 나하린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나하린 왕국에는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나하린 왕은 큰 돌탑을 세우고 공주를 돌탑에서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포했지요. 돌탑에 제일 먼저 오른 남자를 공주와 결혼시키겠다. 많은 젊은이들이 나하린의 돌탑에 모여들었지요. 그리고 돌탑에 먼저 오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돌탑은 너무 높고 미끄러워서 돌탑 꼭대기에 있는 공주에게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자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곳저곳을 여행했지요.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나하린 왕국을 지나가다가 높은 탑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탑에 오르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돌탑에서 미끄러지거나 떨어지고 있는 광경이었죠. 이집트 왕자는 자신도 공주를 만나기 위해 돌탑에 오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미 공주는 이집트 왕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말이죠. 과연 이집트 왕자는 아름다운 나하린의 공주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파라오 쿠푸와 마법사 제디. 이 이야기는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한 파라오 쿠푸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위대한 파라오 쿠푸는 누구나 꿈꾸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는 너무 쉽게 실증을 내고 불평을 했죠. 어느 날 파라오 쿠푸는 자신의 왕자들을 불러 자신을 즐겁게 할 이야기를 하라고 명령을 했죠. 그러나 3명의 왕자는 파라오 쿠푸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이제 마지막 왕자인 하제데프 차례가 되었어요. 왕자는 파라오 쿠푸에게 제디라는 마법사를 소개했어요. 마법사 제디는 머리가 잘려 죽은 동물을 다시 살리는 힘이 있고 야생의 사자를 길들이고 있다고 설명을 했죠.
무엇보다도 파라오 쿠프가 가장 관심 있어하는 타오 세계에 대한 정보와 토트 신의 신비로운 성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파라오 쿠프는 그의 말에 흥분했어요. 지금 당장 가서 마법사 제디를 내게 데려오라. 하제데프 왕자는 쿠프의 웅장한 배를 타고 마법사 제디를 데려오기 위해 떠났어요. 하제데프 왕자는 마법사 제디를 과연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법사 제디는 파라오 쿠프에게 토트 신의 신비로운 성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었을까요? 수다쟁이 농부. 큰 아누비스는 아름다운 아내와 세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농부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필요한 식량을 사기 위해 도시에 갔다 오겠소. 그는 도시로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자신의 당나귀에 필요한 물건들을 실었지요. 얼마 후 그는 페르페피라는 곳에 도착하였어요. 페르페피에서 넴티나크트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파라오의 최고 서기관 렌시를 모시고 있는 고위 관료의 아들이었지요. 그는 항상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 많고 심술궂은 사람이었습니다. 쿤 아누비스가 그의 눈에 띄었지요. 감나가는 물건이 가득 실린 쿤 아누비스의 당나귀를 보자마자 넴티나크트는 그 물건들을 몽땅 훔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넴티나크트는 이 좁은 길에 자신의 카펫을 펼쳐놓았지요. 쿤 아누비스는 그 카펫을 밟지 않고 조심하게 길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쿤 아누비스의 당나귀가 밀밭의 이삭을 한입 베어 물었던 것이지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넴티나크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봐라. 당신의 당나귀가 내 밀을 먹어서 밀농사를 망쳤으니 당신의 당나귀를 내가 가져가겠어. 그리고 넴티나크트는 쿤 아누비스의 당나귀와 그의 물건들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쿤 아누비스는 부당하다고 소리쳤지요. 그러자 넴티나크트는 인정사정 없이 쿤 아누비스를 때렸습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고장의 최고 시종장 넴티나크트님이시다. 그러나 쿤 아누비스는 포기하지 않고 서기관 렌시를 찾아가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고위 관료인 렌시는 쿤 아누비스의 말을 믿지 못하는 듯 냉담했지요. 쿤 아누비스는 부당하게 빼앗긴 당나귀와 물건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신우의 이야기. 나는 이집트 파라오인 아메네메트 1세의 유일한 동반자이자 1등 시종관입니다. 파라오 아메네메트 1세는 나를 믿고 왕자와 함께 리비아로 원정을 보냈지요. 왕자와 나는 리비아 원정을 승리로 이끌고 많은 노예와 가축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저녁 이집트 궁정으로부터 아주 은밀하고 급하게 왕자에게로 밀사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파라오 아메네메트 1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이었죠. 나는 그 소식을 믿을 수 없었고 큰 두려움과 슬픔 속에 빠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이집트에서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로 도망쳤지요. 나는 외국인으로서 시리아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나는 시리아인들에게 현명하고 강한 사람으로 좋은 평판을 얻으며 인정도 받았지요. 어느 날 레체누의 동반자인 아무넨 씨가 나에 대해 듣고는 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레체누에 머물며 자신을 위해 일해줄 것을 제안하였죠. 나는 아무넨 씨를 위해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나는 아무넨 씨에게 인정받고 아무넨 씨의 첫 번째 딸과 결혼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의 훌륭하고 유능한 장수가 나를 시기했지요. 그리고 나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나는 과연 이 결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고향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